명문제약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6,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펜벤다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한때 정말 핫했던 종목인데요. 8,72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은 이슈가 살짝 희석된 모습인데 명문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MC님이 종목에 대한 그 전략은 아주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매매에 대한 전략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한 4,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월봉을 보시면 하락 후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또는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 정도면 한번 반등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는 절대 못 올라가고요. 지금은 바닥 다지는 국면이에요. 보통 이렇게 20선이 60선을 데드크로스 하면 이렇게 20선에 안착해서 그 다음 골든크로스가 나온다고요. 저는 이제 이걸 20, 60 고구마 패턴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20선에 안착을 해서 올라가려면 뭐 7월달 지나고 8월달은 되어야만 진행이 될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대신 올라오면 한 7,500원 정도면 비중을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까지는 줄여주신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네, 명문제약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대덕전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3거래일 연속 기관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대덕전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신규 새내기 상장주인데 이제 성장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신규 상장주는요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성이 담보가 되면 더 올라가는 것이고 항상 자기 몸값을 많이 불렸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저점 매수는 좋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매수 타이밍이. 보통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상승이 나와요. 근데 어제 고점에서 밀렸기 때문에 약간 탄력은 좀 둔화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한 11,3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약간 쉬어갈 수가 있어요. 더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좀 반등이 나오거나 조금만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를 좀 넘어서거나 하면 비중을 상당폭으로 좀 줄여주고 오히려 이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해도 네. 또 한 번 정도는 더 파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5일선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되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비중 줄여주고 오히려 이 종목을 꼭 공략해야 된다면 저점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월요일장에서 비중 축소 이후에 조금 주가가 밀린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SK 가볼게요. 29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조금 상당하십니다. 50% 들고 계시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십니다. 사실 지주사 관련 종목들의 경우 이 계열사들을 다 분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SK 바이오팜이 굉장히 핫했다 보니까 그 효과를 톡톡히 누렸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우리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SK 바이오팜의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구간인데 29만 9천 원이면 30만 원대면 상당히 좀 고점이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 조정. 근데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받았고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21만 원대 초반까지는. 그렇지만 이건 버텨내셔야 되고 기간 조정을 받을 거예요. 좀 지루하더라도 참으셔야죠. 그 다음에 반등이 오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해 주는 전략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30만 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7, 8만 원이라도 오게 되면 비중은 절반 정도 이상은 줄여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레몬에 대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6,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손실 구간이시고요. 이 종목 역시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모멘텀이 부각됐던 종목입니다. 레몬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혈장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빨리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종목이 좀 하락 속도가 좀 가파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 반등을 나와서 5일선을 탄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때도 상승이 안 나오고 한 1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약세의 기조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정도도 상승이 안 나온다, 반등이 안 나온다, 5일선 이로 그런 비중을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로 줄여놓고 그 다음 방향성을 살펴보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분까지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전화로도 송간종 대표님의 종목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화로도 한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리면 될까요? 예, 넷마블이고요. 네. 13만 1,000원에 45% 비중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사실 제가 한 15%에서 20%그 상승 때 수익을 네. 보고 다시 산 거거든요. 아, 근데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빅히트 관련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실적도 좋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네. 장기 보유를 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모두 물어봐 드릴 테니까요. 예. 상담 받아보세요.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빅히트엔터 상장 기대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빅히트는 이번에 SK바이오팜이 엄청나게 히트를 했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올해 연결로 보면 올해 한 2,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할 걸로, 그래서 전년보다는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나올 테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가격이 이제 매도했다 다시 재매수했다 이제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그 수익 실현했던 부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사가지고 손실 받냐 이익 받냐 이제 이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가신다고 하니 좀 홀딩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은 한 10만 원, 아니 16만 원인가요? 여기가 네, 16만 원 정도 넘어서면 약간 탄력은 좀 둔화가 될 수가 있죠. 매물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큰 호흡으로 본다면 이번 주는 어차피 쉬어가는 주예요. 다음 주도 쉬어가는 주일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버텨내셔야 되고, 그 버텨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받고 올라갑니다. 지금 11선을 밟았죠. 다음에는 21선까지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음 주는 11선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또 21선을 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21선까지는 버텨내셔야죠. 그리고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 다다음 주 이후에나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좀 참으시고 17만 원, 16만 원대, 뭐 17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버텨보시는 전략 권해드립니다. 16만 원 선, 17만 원 선까지는 홀딩을 해보자, 기다려보자라고 이 종목에 대해서 솔루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청자님 전화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ABL 바이오 ABL 바이오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35,450원에 40%입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올는지 너무 궁금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조금 많이 갖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상담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시라 본전까지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하고 한 18,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강력하게 이제 베팅을 해서 뭐 이 종목을 가져갔는데, 물론 고점에서 또 추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안 팔고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반등을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일부 20선 돌파했다가 또 눌러줬다가 거치고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쉬어가는 자리에서 네. 호랑이 없는 거울에 여우가 대빵이라고 이 ABL 바이오
같이 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파이프라인 좋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올라간다고요.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권해드리고 다만 35,000원이면 약간 좀 높게 사셨어요. 여기 오면 분명히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강하게 쫙쫙쫙 양봉을 뻗어 올라가지 않으면 이 가격대에 오면은 좀 비중 좀 줄여놓고 다시 눌림목을 줬을 때 재매수 관점을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에 대해서 전략 세워주셨고요. 지금 너무 오늘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주셔서 한 종목만 네.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오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요. 냄새만 트룩스만 하지만 3인방이 좋은 음이 나올 수 있고 또 합병에 대한 기대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다 좋아요. 다만 지금은 약간 코스닥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비중을 줄이려고. 자, 그런 측면이니까 뭐 일단 60일선 오면은 또 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120선까지는 충분히 무난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큰 흐름으로 가져갈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물렸다 그러면 60일선 일단 지지되면 또 반등이 나올 테고 120선 지지되면서 반등이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 전략 권해드립니다. 한 종목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이 꽤나 크셔서 꼭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SK 바이오랜드를 들고 계십니다. 4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한번 26,000원까지는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조정을 좀 버텨내시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장기 평선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아마도 바로는 상승이 안 나와요. 한 8월 달이 넘어야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대신 44,000원이면 너무 높아요. 저기까지 바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35,000원만 넘어서도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